준호준영의 한판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허리 후리기 해보겠습니다. 허리 후리기에 앞서가지고 이 허리 후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술 특성상 이 생시라든지 아니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잘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감아서 이제 체중만 실으면, 들어가서 체중만 실으면 쉽게 던질 수 있으니까 허리 후리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술을 들어가게 되고, 또 엘리트에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 허리 후리기를 이런 식으로 손대버리면 나중에 돼서 굉장히 선수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일부에서 많이 이제 선입견이 있죠. 키가 크면 틀어잡아가지고 허리 후리기를 해야 된다. 허리 후리기를 시키면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쉽게 이겨요. 쉽게 이기죠. 초등학교 때 키 차이가 굉장히, 네, 이렇게, 자, 너무 많이 났어요. 키 차이가 많이 나고, 방어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틀어잡히면 이렇게 엉덩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있죠? 숙이는 디펜스. 방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중심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만 가지고 감아버리면 이게 허리 후리기 되고 쉽게 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대방 매치게 되면 내가 이제 올바르게 상대방 일단 매치니까 기술력이 좋고 허리 후리기를 이제 잘 하는 줄 이제 착각하시는데, 대부분의 지금 많은 선수들이, 저도 물론 그랬고, 허리 후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트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입문자 때 이게 굉장히 다리만 돌려서 감아버리면 되는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여기 다리로만 돌리려고 하는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착각에 함정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이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허리 후리기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들이 잘 안 나오죠. 대학교에 가보면 공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잡아놓고 공격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 주특기가 뭐냐 하면 허리 후리기예요. 허리 후리기를 주특기로 가진 친구들이 대학교 이 시니어에 올라와서 공격을 못하죠. 자, 왜 공격을 못하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있다가, 고등학교 때는 계속 틀어잡아가지고 힘 빼고 있다가 시합 후반에 상대방 힘 빠지면 이걸 감아서 허리 후리기를 하죠. 근데 시니어에 올라와서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당겨가지고 이 머리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이 힘보다 상대방 방어하는 이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 하체 중심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져서 이걸 도대체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하는 발록이 붙으면서 여기서 상대방이 잡히면 소매를 같이 잡고 상대방이 허리 후리기 돌 수 없게 이 소매를 밀고 있어요. 감아서 들어오려고 이런 허리 후리기를 할 때 상대방이 뒤로 한 스텝만 붙어버리면 이렇게 대치기를 당하게 돼요. 이 대치기를 누가 가장 잘하냐면, 이 헤비급의 김성민 선수가 이 주특기로 하는데, 이 본인 말로는 이제 김빵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헤비급에서 특히 이 중심을 잘 못 잡는 선수들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할 때, 김성민 선수가 오히려 여기서 와서 감아서 이렇게 대치기를 하게 되는데, 김성민 선수라든지 국가대표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가능하냐면, 저희는 이제 상대방의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걸 피하려고 하고, 기술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네? 나 이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돼. 왜? 체중을 1로 실을 거니까. 그래서 잘못된 허리 후리기를 하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 수가 없어요. 대치기를 당하니까.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죠.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 허리 후리기를 주특기로 제대로 성공한 선수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일단 장성호 교수님밖에 없고, 허리 후리기 하면 대표적인 선수죠. 자, 장성호 교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허리 후리기로 성공했을까를 제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봤는데, 일단 뭐 본인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차는 이 허리 후리기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장성호 교수님이 허리 후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서 반대쪽일 경우 허리 후리기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손을 안 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다리 잡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칭 말하는 동전 죽기가 됐어요. 허리 후리기 무서워서 엉덩이 빼고 밀어내고 방어하니까 여기서 잡아가면서 다리 걸고 이렇게 동전 죽기. 그리고 같은 쪽은 허리 후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잡고 이 다리 들어 외치기. 이렇게 이 반대쪽 기술이 정말 아기가 딱 맞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후리기가 더 잘 통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체적 장점이죠. 우리가 보통 신부 무대에 오면 평균 신장이 이제 비슷해지죠. 근데 장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신으로서 유럽에 나가서도 선수들보다 머리 반개에서 한 개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 겨드랑이가 물려서 잡아도 본인이 맞춰주세요. 본인이 뜨지가 않았어. 그럼 깊숙이 잡고 더 상대방을 갖고 가기 좋겠죠. 근데 평균 신장이 지금 저희처럼 비슷해진 상황에서 허리 후리기를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뜰 수밖에 없죠. 상대방 어깨 높이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치기 위험이 더 많아진다. 뭐 이렇게 몇 가지 허리 후리기를 주특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신체적 조건과 그리고 장성호 교수님이 허리 후리기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술 요소가 일단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너 키 크니까 틀어잡기, 허리 기술, 허벅다리 차, 허리 후리기 차, 너 키 작으니까 밑에 잡고 업어치기, 너 무슨 선수야? 업어치기 선수입니다. 허리 후리기 선수입니다. 허벅다리 선수입니다. 그게 내가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싶으면 무슨 기술 선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면 모든 기술을 거의 다 할 줄 알아. 왜? 나보다 더 강한 상대, 나와 힘이 비슷한 상대를 내가 이 기술만 하기 위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 상대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을 넣어야지. 그렇죠. 중심에 맞는 기술을 체득해가지고 넣는 게 편하지. 그 상대 힘이 강한 이제 뭐 서양 선수들 혹은 기술력 좋은 수싸움 잘하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내가 잘하는 기술을 외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유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허리 후리기나 허벅다리보다 키가 크다고 해도 업어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게, 유도를 처음 시작해서 두 발 기술도 잘 못하는데 한 발 기술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길이고, 유도가 굉장히 이게 쉽게 늘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정말 업어치기부터, 기본기부터 제대로 시작하시고, 그렇죠. 두 발을 땅에 닿고 시작하는 기술, 뭐 업어치기, 그 다음에 한팔 업어치기, 그 다음에 허리 기술로 가실 거면 허리 껴치기, 허리 뛰기, 그 다음에 허리 후리기, 허벅다리 걸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 나가시는 게 기술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도하는데 더 높은 클래스로 나아가는 더 좋은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 강의에 앞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범 보이는 모습에 속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리로 둥, 펜스가 없어요. 들어가가지고 다리로 둥